경제 신문을 읽어줘. 22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용산 2건, 마포 7건 실화냐, 거래 종말, 부동산 시장 역대급 혹한기, 7월 서울 거래량 639건으로 최저, 8월엔 295건으로 더 줄 듯, 중구 3건, 서초 7건, 송파 10건, 올해 1월에서 7월 생애 첫 매수자 26만 7천 명, 작년보다 38% 뚝.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179만여 가구 중 0.04%인 639가구가 거래되는데 그쳤다. 아직 거래량이 10개 중인 8월. 또 저조한 수준이라 최저치를 다시 경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34만 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만에 비교해 46% 감소했다. 수도권은 14만 56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고 지방은 20만 9,295건으로 36% 줄었다. 황한솔 경제만렙 리서치연구원은 연말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매수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의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한 2.25에서 2.5인 것 같은데 어차피 9월에 자이언트 스테이 0.75%포인트를 올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10월, 11월 해서 뭐 0.25%씩 올리면은 뭐 3.5 될 거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도 한 4%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준금리도 너무 차이가 나면은 외화 유출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아마 저희 이창용 총재도 기준금리를 상승을 시킬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상승을 시키면은 어차피 한 1% 미국 기준금리랑 1%포인트 이내로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차이 나면은 외화 유출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갈 거고, 대출금리를 상황하지 못하는 뭐 2030 아까 신문에 나온 것처럼 2030 대출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아파트 값이 조만간 더욱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몇 년 더 갈 것 같아요. 다음, 수도권 집값 낙폭 확대, 17개 광역시도 일제히 하락, 전국 아파트값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5%, 10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 전북 2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주인들은 본인이 산 금액이 있고 최고 꼭지 찍은 그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겨루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 종말 같은 경우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부동산 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간 낙폭이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대치. 서울, 인천, 경기, 수도 등 수도권 낙폭이 매우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를 유지해온 전북, 강원마저 하락 전환에서다. 전세 시장도 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보다 0.15% 떨어졌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반전세 월세 전환 수요는 증가한 반면 신규 전세 수요는 줄었다는 설명이다. 매출 현금 늘어난 기업 약세장에서도 뛴다. 매출 늘어난 기업이 주가 선방, LNF, CS 윈드 등 주목. 여기서 CS 윈드만 제가 가지고 있네요. 현금 흐름 폭자 전환 기대감, 아이센스, 코스모, 신소재도 유명하고. 파월 쇼크로 국내 시장이 얼어붙었다. 당분간 큰 반등 없이 박스피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약세장 땐 매출이 계속 늘어나거나 잉여 현금 흐름이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하락했다.
증권가에선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 추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증시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때 나스닥 지수가 3.9%까지 떨어졌어요. 하나증권은 올해와 내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줄였다. 이 중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이체전지 소재 기업인 LNF다. 올해 및 내년 예상 매출 증가율은 331%, 50.6%로 전망됐다. 풍력 발전 타워 제조업체인 CS윈드도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혔다. 올해와 내년 예상 매출 증가율은 각각 25%, 33%다. 올해 연초 대비 6월 말까지 12% 하락한 주가는 6월 말 대비 22% 상승했다.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면은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있는 게 타워가 CS윈드이고 전 세계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강 M&T가 하부 구조물, 아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밖에 헬스케어 업체인 셀트리온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PCB 관련 기업인 디덕전자,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높은 매출 증가율과 주가 수익률과 함께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추천됐다. 내년 잉여 현금 흐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은 아이센스다.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측정기를 개발 제조하는 기업이다. 증권가에서는 아이센스의 내년 영업 현금 흐름이 220억 원으로 늘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모 신소재도 잉여 현금 흐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힌다. 이 회사는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한다. 정보기술 IT 기기용 양극재 대신 전기차용 양극재 생산 비중을 높였다. 당분간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재만 하나증권연구원은 이럴 땐 매출과 잉여 현금 흐름을 지표로 삼아 위기에 강한 기업을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돈 잘 버는 회사 고르라는 거네요. 침체 태풍 온다. 실적 뛰는 기업들 담아라. 비슷한 내용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기아, 하나솔루션.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에도 3분기 실적 추정치 빠르게 올라. 위메이드, 풍산 등은 정반대 방향. 영업이익 컨센서스 반토막 나기다. 올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가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소비 둔화와 재고 증가 등으로 실적이 악화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무게가 실리면서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실적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나기술, 한솔재지 실적 추정 치수. 하나증권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발표된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이 3개월간 평균보다 높은 종목은 하나기술과 한솔재지, SK바이오사이언스, S&T모티브,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SPC3립, 하나솔루션, 얼마 전에 판 거, 기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이들 기업의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했다는 의미다. 보자. 하나기술은 이체전지 제조 장비 기업이다. 지난해까지 국내 이체전지 셀업체가 주요 고객사였지만 올해부터 수익성이 높은 유럽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나기술은 이체전지고, 한솔재즈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510억 원도 3개월 평균치 370억 원보다 39% 늘었다. 국제 펄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인증받는데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같은 기간 31% 늘었다. (3분기) 영업이 예상치 상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눈에 띈다. 하나솔루션이 대표적이다. 하나솔루션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최고값은 지난주 2,760억 원에서 현재 2,930억 원으로 6.1% 상향됐다. 위메이드 풍산 이지윅 스튜디오는 지난 3개월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보다
1개월간 추정치 평균이 더 낮아졌다. 다음 종합면 파월의 입에 글로벌 시장, 금융시장 휘청,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 코스피 2달 만에 최대 낙폭, 외국인 10개월 만에 팔자로 일본 증시 2.66%, 대만 증시 2.3% 내려 당분간 하락 압력 강해질 듯 방산, 조선, 음식료, 원전주 등 경제 영향 덜 받는 종목에 집중.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강도 높은 매파적 발언을 내놓자 한국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29일 일제히 급락했다. 파월 의장이 경제 침체를 무릅쓰더라도 긴축을 지속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7, 8월 이어진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증시가 변곡점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9월에 과거 한 50년 데이터를 보면은 9월 증시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9월달. 이날 코스피 지수는 2.18% 급락한 2426.89에 마감했다. 환율 상승에서 매수세를 이어가던 외국인도 결국 팔자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달 16일부터 26거래일까지 9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가며 1조 2982억 원어치 사들였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결국 10거래일 만에 팔자로 전환했다. 환율은 이날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 1350원 40전으로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달 물가 13일 날에 이어지는 13일 날에 CPI 지수 발표될 거고요. 전문가들은 9월 2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와 다음 달 13일에 발표되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증시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업종은 피하면서 거시경제에 무관한 업종 중심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방위산업, 조선, 음식료, 원전 등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 경기 둔화에도 꿋꿋한 미국 고용 3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 힘받나 7월 구인 건수 전달보다 20만 건 증가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까워 페드 총재들 매파 발언 이어져 금리 한동안 높게 유지해야 일과 경기 방어도록 피신해라. 페드 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미국 기업의 노동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이 강력한 것으로 재확인되자 미국의 3회 연속 기준금리를 75bp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얻고 있다. 유럽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밀가에선 증시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순환주보다 방어주로 피신하라는 조언을 일고 있다. 얼마 전에 유럽의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해지므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불안정해서 아직 유럽의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120만 건으로 6월보다 20만 건 증가했다. 7월 퇴직자 수는 420만 명으로 전월보다 10만 명 줄었으며 고용 건수는 640만 건으로 6월보다 10만 건 감소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이 지난 25일에서 27일 잭슨홀 회의에서 긴축 기조를 밝혀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날도 페드 인사들은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다. 고강도 긴축 공포 속에서 일가에선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금은 나쁜 경제 뉴스가 그냥 나쁜 뉴스일 뿐이라며 뒤바뀐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투자자는 전통적으로 불안한 9월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1960년 이후 9월에 5% 이상 하락한 횟수가 10차례에 달한 데 비해 5% 이상 상승한 건 단 4번에 거쳤다는 설명이다. 9월에 안 좋다는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